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청각장애아동과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이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반 아동과 같은 교실에서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또래 아동과 함께 배우며 동일한 학급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 아동은 다른 장애 아동과는 조금 다른 통합적 이슈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다른 장애와는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아동이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각장애 아동이 다른 장애와는 달리 일반 학급의 물리적 통합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이 증가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선별검사의 시행으로 조기 발견과 조치가 쉬워졌고 보청기 기술의 발달과 인공화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또한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늘어났음에도 일부 청각장애 아동에게 통합교육 환경이 최소 제한 환경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 복귀는 경우가 많고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으면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청각장애의 발생률은 높지 않아서 학급 내의 청각장애 아동은 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동이 수어를 사용한다면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비해 소통이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청각장애 학생을 집단으로 일반 학교에 배치하는 모델 일반 학생이 청각장애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등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청각장애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수업 지원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입니다. 환경 개선은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학급 규모는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이 적절해야 하며 교사 간의 업무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리 배치는 그림과 같이 청각장애 아동이 교사와 친구들을 잘 볼 수 있는 반환 L자형으로 역광이 들지 않고 소음이 적은 창문 쪽 자리가 좋습니다. 시각적인 지원을 위해 판서보다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한 번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장애인식 교육과 청각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너무 경쟁적이지 않은 교실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하되 다른 아동들이 그것을 특혜라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향학적 조건입니다. 가구를 옮길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음용 덮개를 씌우거나 전자제품을 사용한 후엔 전원을 끄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착용한 아동을 위해 소리 잔향이 적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잔향이란 소리가 한 번 생성된 후에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준인 0.45초는 일반 강당 정도의 반사음으로 이 기준 이상이 되면 아동이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언어입니다. 교사의 언어는 4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몸짓과 표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공간 이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비언어적 요소, 말의 속도와 강세를 조절하고 의도적인 침묵을 활용하는 준언어적 요소, 발음과 문장의 정확성을 통해 바람직한 발화로 이끄는 언어적 요소, 교사의 경청하는 자세와 공감하는 태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업 전략입니다.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에게 적절해야 하며 통합학급의 수업 수준이 낮아지거나 시간 배분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 자막과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주요 내용은 칠판의 문자와 그림으로 제시하는 시각화. 활동 내의 목표와 과제를 분명하게 나누고 단계를 나누어 과제를 수행하며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는 조직화. 양적, 질적으로 과제를 수정하고 충분히 부연 설명을 제공하며 짝을 지어 협력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차별화. 주의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어려운 내용은 초반에 진행하고 아동이 충분히 눈과 귀를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과제 수행 시간을 늘리거나 수행 방법을 수정하는 등 주의 집중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놀이 규칙을 설명할 때는 단계를 나누어 천천히 설명하거나 교사가 직접 놀이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래들의 놀이 시범을 장애 아동이 먼저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놀이에 대한 시각적 자료와 함께 핵심 단어를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 활동의 시작과 끝은 소리보다는 시각적 신호로 제시하고 청각 보조기기를 착용하면서도 무리가 없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놀이 시 아동이 결과보다도 또래, 선생님과의 즐거운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 아동과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